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좋은 보도 시상식을 합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에 상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이제 화수목은 내내 털고 금요일 날은 바로 또 저희가 이제 시상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좋은 보도 시상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날 민원연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민주시민 언론상을 드리게 됩니다. 민주시민 언론상부터 해서 쭉 풀어서 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2017 제19회 민주시민 언론상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특별상 정상진 N9 필름 대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제가 방송에서 간단하게 김어준 씨와 정상진 N9 필름 대표께서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상 결과는. 근데 이제 선정 근거를 제일 열심히 쓰신 우리 이봉활동가가 김어준 총수 거를 좀 얘기를 해보시죠. 예, 김어준 총수는 특별한 어떤 이분이 언론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보도나 지면 또는 방송상에서 뉴스상에서의 활약으로 받으신 건 아니고 이분이 그렇지만 팟캐스트 한겨레 TV의 팟파이스 그리고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실상 올 한 해 모든 시사 이슈, 정치 이슈를 선도했다. 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비리, 적폐에 관련해서는 네. 사실 김어준 총수를 따라올 만한 이슈 파이터가 없었다.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사실 정치 문제에 굉장히 무관심했거든요. 네. 정치 문제 무관심하니까 당연히 언론에도 굉장히 무관심했고 네. 물론 그런 부분은 작년 10월에 이제 JTBC의 최순실 PC 보도로 인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올 한 해 김어준 총수가 이슈를 선도하지 않았으면은 이마만큼 정치와 언론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었을까? 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돌려놓은 공이 상당히 크다고 심사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김어준 씨가 아니었다면은 이 팟캐스트, 그러니까 흔히들 좀 총괄적으로 얘기하면은 뉴미디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나 인기도, 주목도 이런 걸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네. 왜냐면은 라디오도 마찬가지. 라디오는 기성 매체지만은 TBS 뉴스공장의 청취율이 상당히 높죠. 네. 그리고 TBS 라디오는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또 채널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지상파까지 진출을 했는데 네. 지상파에 진출한 SBS의 블랙하우스라는 물론 네. 파일럿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이 아주 평이 좋으셨어요. 왜냐면은 기존 시사 프로그램의 틀을 깨버렸다. 약간 예능 같은데? 네. 그렇다고 이게 심각하지 않거나 팩트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팩트 기반으로 하는데 예능적인 요소를 덧붙이고 막 개그맨이 등장해서 개그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적하고 예. 파격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왔는데 외교부 장관한테 막 첫 질문이 머리 색깔이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많은데 내용까지 알찼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점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민주시민 언론상의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약간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엄숙주의 이런 것들을 깨고 그냥 툴툴 얘기하잖아요. 맨날 김어준 총수가. 근데 이제 그런 형식이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좀 뭐라 그러지? 언론 그러면은 너무 갑자기 또 말이 안 되는데 엄숙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김어준 총수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잘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 리액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팟파이스에서도 그렇고 뉴스공장도 그렇고 본인이 이걸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언어로 다 바꿔서 그 게스트의 말들을 잘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질문해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필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기성 매체의 신뢰도가 되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 공론장의 자리가 없었거든요.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저는 이 공론장 역할을 가장 많이 한 게 김어준 총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그 팟파이스 이후에 이제 민원연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도움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전 잘 몰랐는데 사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이슈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속 저한테
김어준 총수 좀 소개시켜 달라거나 김어준 총수 그 방송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거나 아무튼 계속 그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히 알리고 싶을 때 그런 공론장이 없구나 지금. 그것이 지금은 현재 가장 큰 어떤 스피커가 김어준 씨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두 곳에 뉴스공장이나 파파이스 같은 데 나가서 자신의 주제를 알리려고 하고 환경이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거의 올 한 해의 거의 뭐 정치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김어준 씨만큼 많이 전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사 문제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이슈들, 인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야말로 언론이 망가졌던 시기에 이분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틈새 시장에서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심사위원들도 더 좋은 점수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반론은 없었나요? 반론은 없었습니다. 반론은 없었고요. 최승호 PD야 거의 동률이 경쟁을 하셨어요. 딱 5대5의 그 표를 가지고 있다가 2차 투표해서 2차 투표에서 이제 됐는데요. 넘어갔습니다. 예, 반론은 없었습니다. 네, 반론은 없었어요. 다 두 분 다 받을만 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상도 있죠? 네, 예, 특별상은 네, 제가 할게요. 이거는 그 공범자들 이 워낙 두 분이 다 올라왔어요. 최승호 PD와 최승호 감독과 그 다음에 정산진 N9 필름 대표 두 분이 다 올라오셔서 굉장히 고민했죠. 우리가 두 사람을 동시에 묶어서 드릴까도 생각하고 영화 공범자들에게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실제로 공범자들 팀이 상을 받았더라고. 엠네스티 인권상을 팀으로 받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작진이 이제 받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승호 PD는 사실 민원연의 민주시민 언론상을 이번에 받게 되면 네 번째예요. 네, 너무 많이 받았어요. PD 수첩으로 2번을 받았고요. 19번 중에 4번 받으면 좀 그다음에 심각하잖아요. 작년에 네. 자백으로 특별상을 받으셨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공범자로 또 올라온 건데 그래서 최승호 PD, 최승호 사장은 안 받으셔도 된다. 이제는 됐다. 그래서 그런 2차 생각- 투표에서 네. 저 김어준 씨로 넘어간 면도 있어요. 네, 약간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상진 N9 필름 대표를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에 특별상을 마련을 했고요. 특별상이 그냥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쉬움이 있는 사람께 이제 정말 본상은 떨어졌지만 정말 이분 드리고 싶다 이런 분이 있을 때만 특별상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드리게 됐고요. 이분은 독립 영화관을 가지고 있고 독립 영화를 주로 많이 배급하는 @9 필름입니다. 그 대표고요. 이번에 이제 공범자들을 맡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사적인 아무리 독립 영화를 많이 하신다지만 독립 영화가 다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서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더 많이 하신 분이었고 사실 공범자들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큰 관이 잘 안 잡히고 굉장히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자백 때는 더 심했거든요. 큰 그 극장이 저기를 배치를 안 해주는 거, 편성을 안 해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 고생되는 일을 또 할까 막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맡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열심히 공격적으로 그 배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그동안 맡지만 진짜 거의 활동가 수준으로 이게 그러니까 사장이 할 행동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언론단체 활동가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셨어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관객과의 대화나 상영회 하시면 누가 보면 정상진 대표가 최승호 사장의 약간 매니저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진 찍게 하고 인터뷰하게 하고 네, 아무튼 네. 대단하신 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을 담아서 네.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고맙고 사실 공범자들이 26만 명 흥행을 기록하는데 이분의 힘이 영화 자체는 다 좋아요. 나쁘지 않은 영화 없는데 그만큼의 흥행이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근데, 다큐 영화가 네. 시사 다큐 영화가 네,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굉장히
협찬한 것은 이제 돈이 별로 되지 않아도 지역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계속 다니면서 지역 순회하셨죠. 순회하면서 이제 최승호 PD와 최승호 PD 아닌 그 해직 언론인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도 관객 미국도 한번 가셨어요. 네, 해외의 요청으로 그 관객과의 대화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돈으로 생각하면 갈 만한 그게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돈의 문제는 유튜브 무료 공개죠. 2주간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3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겨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영방송 문제에 공감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저희가 유튜브 무료 공개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 보통 일이 아니래요. 저게 IPTV로 예. 10,000원씩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IPTV를 하고 장사가 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유튜브를 공개하신 거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거죠. 네, 그 회사 대표신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은 진짜 그 올해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하나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정상진 대표께 이 수상 소식을 심사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저희가 이제 바로 두 분께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마침 또 이게 인연이 되려다 보니까 그날이 공범자들 제작팀의 쫑파티 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처장님이 전화하시는데 소리 지르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려요. 그 팀이 네, 다 좋아하시는. 예. 굉장히 와 막 그러면서 막 빨리 지금 오라고 막 딱 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정상진 대표가 상 받았대 막 그러시고 아무튼 참 기분 좋았습니다. 네네. 네. 올해는 압도적으로 온라인 부문에서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네.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보도라는 명칭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신문 방송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상으로 보도를 내는 매체들의 모든 보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사인도 대상이 됩니다.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언론상의 김어준 씨와 함께 이슈를 선도한 쌍두마차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주진우 기자 공포증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올해 터트린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가장 유명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하고 다스. 이거는 주진우 기자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이것도 주진우 기자 아니었으면 그냥 묻혀버렸을 사안이죠. 그리고 또 이거 이렇게 두 대통령이 한 맥락이 있다면은 또 한 축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도 드렸던 두 개의 보도, 삼성 장충기 사장 문자 보도. 이것도 사실 주진우 기자가 이제 자기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한 것인데 그때 김은지 기자가 와서 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삼성 최순실 문건 보도도 주진우 기자가 자기 팀원들 데리고 한 겁니다. 네. 정말 바쁘게 사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삼성, 이명박, 박근혜 대한민국을 쥐었다 놨다 했던 검은 권력들은 다 주진우 기자가 한 번씩은 파헤치고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로를 인정받았고요. 그게 단순히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위험하면서도 치명적인 진실들이었죠. 다. 주진우 기자 주장에 의하면 살해 위협도 몇 번 받았죠. 실제로. 그럴 정도로 위험한 진실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관련 의혹들, 특히 이제 이거는 다스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정원의 여론조작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자꾸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몇몇 분이 사망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낭설이 있기도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은 거의 이제는 진실이 보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11월에는 어떤 보도까지 나왔냐면은 드디어 해외 차명 계좌까지 나왔습니다. 스위스 은행과 관련된. 그리고 이거는 너무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까지 동원해서 자기 사재, 그러니까 다스에 140억 원을 김경준 씨로 받았다는 내부 문건이 나왔죠. 네, 외교부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역시 그동안 꼼꼼 숨겨져왔던 그 증언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자들, 박용철 씨와 관련된 뭐라 그래야 되죠? 조폭 이게 조폭에 연루된 분들인데 아무튼 그분들의 증언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또 진실이 많이 다가왔고 삼성은 제가 굳이 딱히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해외 재산 도피 이런 부분을 입증할 만한 삼성의 내부 문건이에요. 그 어디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폭로를 해서 상당 부분 올해 한 해 이슈를 선도했다. 이렇게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경쟁작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니 다른 있었지. 후보들은 있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심사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 뉴스타파가 경쟁사였는데 이 그 이슈의 크기로 따져본다면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제 좋은 보도 시상식 두구두구두구두. 이게 그냥 좋은 거 이것은 아니고 올해의 좋은 보도. 올해의 좋은 보도. 예, 무려 올해의 좋은 보도. 그래서 여기서도 민원연이 아주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가 나름 정말 치열했죠. 심사 회의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 회의가 더 이 회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가장 네. 치열했던 논란이 오고 자, 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좋은 보도, 방송 보도부터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회의에서 정말 이거 가지고서 엄청 몇 번을 회의를 했는지 네. 몰라요. 네, 진짜. 올해의 좋은 보도는 보통 이달의 좋은 보도를 받은 선정작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제 더 추가적인 좋은 보도들을 가지고서 후보로 내놓고 선정을 하는데요. 네. 요번에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아직 안 받은 11월 달 보도가 선정이 됐어요. 이게 그렇죠. 연말에 나온 보도는 보통 그래도 좀 약하잖아요. 파급력이 네, 좀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뽑혔습니다. 뭐였냐? 윤세미나 이한길 JTBC 기자의 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 보도였습니다. 네. 명성교회를 아시나요? 네. 이게 아마 JTBC의 노력 덕분으로 네. 많은 분들께 알려졌을 것 같아요. 예. 네, 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게 이렇게까지 큰 교회인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알려진 바로 따르면은 등록 신도가 10만 명. 그러면 연간 재정이 1,000억 원대.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웬만한 네. 군이나 군은 넘어서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집단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는 세습금지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좀 교회에서 한 자리 하셨는데 그걸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법으로 있는 거예요? 네, 세습금지 그게 있대요. 아예 그렇군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곳에서 2013년도 9월에 총회에서 금지법을 통과시켰대요. 그렇군요. 네. 그렇고 그렇게 이게 아예 그 세습금지법이 있으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도 뭐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나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세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해요. 명성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세습을 했어요. 결론은 했다. 그러니까 결론이 한 거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 되잖아요. 그 예장에서 금지한 거를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아니다. 우리는 불법 세습이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다. 이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왔지만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갖다 꽂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했다. 봐라 지금 신도들도 저항하지 않고 다 뭐 앉아서 성실하게 예배를 보지 않느냐 막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그 세습이 결정돼서 받는 그걸 이제 계승을 받는 그 당일날 영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신도분이 뛰어나와서 반대한다고. 뭐야, 그럼 반대했네. 반대한다고 하는데 끌어냅니다. 뭐야. 정말 거짓말쟁이. 양팔 양다리를 잡고 온몸을 다 제 앞에서 그냥 들고 나가요. 그리고 저 위층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몇 층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지하게 단계가 큰 있잖아. 거예요. 단이 네.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그 위치상 원래 한 3층 구석이래요. 근데 그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야. 뭐야, 많잖아 그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켓 시위도 하고 하는데 조용하다. 야, 이거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냥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 혹은 그냥 너무 분란 일으키지 말자 하고 조용히 있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어떤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 JTBC가 낸 단독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냐면 이거는 그 뉴스엔조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기독교 전문 매체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 3월에 뉴스엔조이가 어떤 기사를 냈는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기사가 1532번 공유가 됐어요. 근데 제목이 명성교회 후임 김사만 아들 김하나 목사 유력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때 이미 낌새가 있었던 거야. 그렇군요.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넘겨주려고 계속 이미 물밑 작업 3월 달에. 물밑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데 계속 아니다 이렇게 탁 해버린 거지.
근데 쿨이네. 3월에 이 소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 모르셨잖아요, 제대로. 이게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교인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이슈가 됐는데 일반 사회적인 그냥 어떤 뭐랄까 전반을 휩쓰는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JTBC가 11월에 이거 관련된 보도를 연속 보도를 쭉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게 그냥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냥 뭐 짜잘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 보도를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3월에 있었던 문제지만 여태까지 안 된 거는 교회의 문제는 교회 관련 매체 혹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기존 언론의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교회 건드리면 무섭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피하는 약간 좀 꺼리는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되게 용감했다. 이거를 그냥 가지고 나와서 양쪽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인터뷰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취재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용기 있고 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심사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높은 평가를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그 침묵하던 명성교회와 예장이 모두 그렇죠. 입장 표명을 해야 했죠. JTBC 보도 이후에. 11월 동안 이걸 계속 한 달 동안 집요하게 보도를 하니까 너무 이슈화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슈가 커진 거야. 그러니까 그 대한예술장로회 그 통합총회에서 요것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까지 내놔요. 근데 막 거기서 막 뭐 물러나라 막 이렇게까지는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우려를 표하는 정도의 선에서 입장을 밝히죠. 불법은 맞다는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강하게 하진 맞아요. 않지만 그 정도를 끌어냈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성과를 보인 보도고 또 중요한 그 정신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견이 많았죠?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제 사실은 올해 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JTBC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JTBC가 JTBC랑 싸웠어요. 네, JTBC 후보밖에 없는데 이제 사실 아주 작년에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워낙 큰 보도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보도, 올해의 좋은 보도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많이 높아진 게 저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급의 보도는 없어요, 올해 JTBC에. 근데 작년에 최순실 보도였죠. 최순실 PC 관련 보도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처럼 정말 나라를 뒤흔들고 막 이런 대통령을 바꿔버렸어. 그런 보도가 없는데 다 단타로 작은 보도들을 이제 했을 뿐인데 꾸준하게.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보도가 아니고 당연한 보도를 한 거 아니냐. JTBC 보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제 저는 그렇다면 반대로 JTBC가 올해의 좋은 보도를 못 받을 정도로 과연 올해 보도가 부실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게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안주자와 주자가 있었다? 네네. 안주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딱 2개였는데 이 명성교회와 그리고 나머지는 그 5.18 당시에 그 공군 폭격 관련된 그 보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이제 거론이 된 것은 명성교회의 문제가 이제 꼭 명성교회 그것 때문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부분을 용감하게 그래도 그리고 용감하게 했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인권 침해적으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교적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종교계가 사실은 이제 문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언론이 움직여야 돼요. 그냥 교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몇 분이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번역 관련이 공고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특히 그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다뤄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응원의 개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반론은 이 보도가 뉴스앤조이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어서 뉴스앤조이에게 상을 줘야지 JTBC가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뉴스앤조이에서 열심히 보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슈가 커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JTBC가 이 이슈를 다뤄줌으로써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점에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그 거대 매체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방송사들은 뭐 지역 언론이라든가 또는 그 인터넷 언론에서 좋은 보도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받으면 뭐 욕을 먹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뭐 처음에 문제 제기가 분명히 애초 보도는 누구다, 원소스는 누구다라는 것을 말해줄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취재력을 동원해서 좀 더 많이 보도하고 스피커가 크니까 그것으로 이 이슈를 확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엄숙주의 이런 것들을 깨고 그냥 툴툴 얘기하잖아요. 맨날 김어준 총수가. 근데 이제 그런 형식이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좀 뭐라 그러지, 언론 그러면은 너무 갑자기 또 말이 안 되는데 엄숙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김어준 총수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잘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 리액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그 파파이스에서도 그렇고 뉴스공장도 그렇고 본인이 이걸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언어로 다 바꿔서 그 게스트의 말들을 잘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질문해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필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기성 매체의 신뢰도가 되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 공론장의 자리가 없었거든요.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저는 이 공론장 역할을 가장 많이 한 게 김어준 총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그 파파이스 이후에 이제 민원연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도움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걸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네. 왜냐면은 라디오도 마찬가지. 라디오는 기성 매체지만은 TBS 뉴스공장의 청취율이 상당히 높죠. 네. 그리고 TBS 라디오는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또 뭐 채널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지상파까지 진출을 했는데 네. 지상파에 진출한 SBS의 블랙하우스라는 그 물론 네. 파일럿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이 아주 평이 좋으셨어요. 왜냐면은 기존 시사 프로그램의 틀을 깨버렸다. 약간 예능 같은데? 네. 예능 같긴 하죠. 그렇다고 뭐 이게 심각하지 않거나 팩트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팩트 기반을 하는데 예능적인 요소를 덧붙이고 막 개그맨이 등장해서 개그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적하고 예. 파격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왔는데 외교부 장관한테 막 첫 질문이 머리 색깔이고 아무튼 뭐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많은데 내용까지 알찼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점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민주시민언론상의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약간 그러니까 약간 사실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이슈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속 저한테 김어준 총수 좀 소개시켜달라거나 김어준 총수 그 방송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거나 아무튼 계속 그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히 알리고 싶을 때 그런 공론장이 없구나 지금. 그것이 지금은 현재 가장 큰 어떤 스피커가 김어준 씨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두 곳의 뉴스공장이나 파파이스 같은 데 나가서 자신의 주제를 알리려고 하고 환경이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거의 올 한 해에 거의 뭐 정치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김어준 씨만큼 많이 전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사 문제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이슈들, 인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야말로 언론이 망가졌던 시기에 이분이 아주 뭐라 그럴까 틈새 시장에서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심사위원들도 더 좋은 점수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면 또는 방송상에서 뉴스상에서의 활약으로 받으신 건 아니고 이분이 그렇지만 팟캐스트 한겨레 TV의 파파이스 그리고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실상 올 한 해 모든 시사 이슈, 정치 이슈를 선도했다. 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비리, 적폐에 관련해서는 네. 사실 김어준 총수를 따라올 만한 이슈 파이터가 없었다.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사실 정치 문제에 굉장히 무관심했거든요. 네. 정치 문제 무관심하니까 당연히 언론에도 굉장히 무관심했고 네. 물론 그런 부분은 작년 10월에 이제 JTBC의 최순실 PC 보도로 인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올 한 해 김어준 총수가 이슈를 선도하지 않았으면은 이마만큼 정치와 언론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었을까? 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돌려놓은 공이 상당히 크다고 심사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김어준 씨가 아니었다면은 이 팟캐스트, 그러니까 흔히들 말 좀 총괄적으로 얘기하면은 뉴미디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나 인기도, 주목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좋은 보도 시상식을 합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에 상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이제 화수목은 내내 털고 금요일 날은 바로 또 저희가 이제 시상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좋은 보도 시상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날 민원연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민주시민 언론상을 드리게 됩니다. 민주시민 언론상부터 해서 쭉 풀어서 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2017 제19회 민주시민 언론상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특별상 정상진 N9 필름 대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제가 방송에서 간단하게 김어준 씨와 정상진 N9 필름 대표께서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상 결과는. 근데 이제 선정 근거를 제일 열심히 쓰신 우리 이봉활동가가 김어준 총수 거를 좀 얘기를 해보시죠. 예, 뭐 김어준 총수는 뭐 특별한 어떤 이분이 언론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보도나